그러니까 효도계약서 쓴다는 게 정리를 한다는 의미거든요. 정리를 하면 이제 증여세를 부과가 되겠죠. 근데 요즘 뭐 솔직히 그 부동산 가격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. 이 증여세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대신에 제가 이제 추진하고 싶은 게 유언대용 신탁 등기인 거죠. 그러니까 유언신탁 계약서를 쓰고,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효도계약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.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 쓰고 이제 신탁 등기를 하면 이 증여처럼 그 자녀들한테 명의가 이전되는 거고요.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상속 재산으로 돼서 상속이 일어나는 거예요. 예,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. 유언 대용 신탁 그 절차를 보면 일단 뭐 신탁 계약서를 만들어요. 예, 신탁 계약서에 지금 내가 효도 계약서에 쓰고 싶은 내용을 신탁 계약서 쓸 수가 있어. 이거는 이제 그 뭐랄까 서로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 이러이러한 조항을 갖다가 안 해준다. 그러면 내가 바로 신탁 해지할 수 있다. 예,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. 그러면 뭐 다른 효도계약서 작성하고 그게 만약에 법적인 뭐 절차로 간다.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. 그것보다는 훨씬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. 뭐 그렇게 이제 효도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기 원인을 신탁으로 해가지고 등기 이전을 자녀한테 해주면 돼요. 자녀들은 수탁자로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뭐 이런 일을 다 이제 그 부동산 관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동산이 그 자녀한테 이제 수탁자가 아닌 소유자로 상속 등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예. 그 다음 영상에는 증여세가 없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근거 법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예. 부동산 명의 이전한다. 그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매매로서 이전이 될 수도 있겠고, 그 다음에 증여로 이전이 될 수 있겠고, 뭐 상속으로 이전이 될 수 있겠고, 자녀한테로 명의가 이전되는 방법이 주로 우리가 이제 증여나 그 다음에 상속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. 예전에 증여를 많이 했었죠. 근데 이게 증여세가 장난이 아니죠. 그리고 이제 그 2023년부터는 증여세에 대한 취득세도 옛날에 만약에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가로 책정을 해가지고 취득세를 갖다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대신할 수 있는 게 유언 대용 신탁이라 그래서 지금 신탁 등기를 하는 거예요. 자녀한테 지금 뭐 설건 이전이 되겠죠. 물론 이제 명칭은 수탁자라는 명칭으로 넘어가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유자 누구겠지만 여기는 수탁자 누구가 돼요. 그 수탁자가 관리도 하고 처분도 하고 뭐 모든 행위를 수탁자 중심으로 그 부동산 행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.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이제 상속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. 우리가 이제 그 상속세법 제9조에 보면은 상속 재산으로 그러니까 신탁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신탁 등기한 부동산을 그러니까 위탁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한테 그대로 상속이 된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일단 증여세를 내지를 않고요. 증여세에는 취득세도 내지를 않고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내게 되겠죠. 계산해 보면 물론 뭐 이거는 이제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개의 경우에 금액이 아주 크면은 뭐 큰 문제가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엄청 뭐 많다 이러면은 뭐 계산하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서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걸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뭐 이혼 대응 신탁을 해놓는 게 세금 면에서도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예, 다음 영상에서는 이게 유언 대응 신탁으로서 강제 집행을 갖다가 좀 막을 수 있을까? 예,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예.
유언 대응식탁을 했을 때 강제집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예, 지금 유언 대응식탁을 하게 되면 지금 소유가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거든요.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중심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전에 그 이제 이전 소유자 위탁자라고 그러잖아요. 위탁자에 대한 어떤 채권이 있었다. 그러면 지금 유언 대응 신탁이 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물론 그 유언 대응 신탁을 하기 전에 만약 위탁자한테 내가 채무가 있었다.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가처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게 아니다. 그러면 지금 유언 신탁 등기를 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소유자, 즉 위탁자에 대한 그런 사유로서는 집행을 할 수 없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. 지금 뭐 이런 그 유언 대응 신탁이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옛날에 있던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렇게 집행을 했다. 그러면 위탁자나 뭐 수익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유언 대응 신탁을 했다. 그러면 법원에서 이걸 사회행위를 볼 수가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.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뭐,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, 솔직히 뭐, 대금 문제라든지, 아니면 뭐, 보증을 쓴다든지, 뭐, 여러 가지로, 뭐, 채무자가 될 뭐,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. 뭐, 그럴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유언 대응을 신탁을 한다. 뭐, 그러기에는 뭐, 좀, 문제가 있겠지만, 어차피 내 자녀들한테 상속을 할 거다. 미리 지금 내가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내가 내 의지대로 이렇게 분배를 하면 유언 대응 신탁하면서 또 어쨌든 뭐 강제집행도 이렇게 뭐 막을 수 있다. 뭐 법적 안전장치를 해놓을 수 있다. 그러면 뭐 일거양득이 아닐까.